안녕하세요. 생경TV입니다. 지난번 직장인이 종잣돈을 모으는 현실적인 방법에 이어서 종잣돈을 이미 어느 정도 모으신 분들이 투자를 고려하실 때 반드시 생각하셔야 하는 두 가지 포인트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들어보시면 너무 당연한 얘기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 돈을 투자할 때는 탐욕에 눈이 멀어서 이 두 가지를 간과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첫 번째 포인트,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입니다. 되게 당연한 소리하고 앉아있네라고 생각하셨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어떤 투자 상품을 원하냐고 물어보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수익률이 높고 안정적인 상품이요. 안타깝게도 여기서부터 잘못된 투자와 억울한 손실이 시작이 됩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께 이런 상품을 권해준다고 하면 그 사람은 바보거나 사기꾼 둘 중 하나일 가능성이 99%입니다. 그런 상품은 누구나 원하지만 이 세상에 안정적이면서 수익률이 높은 상품은 없어요. 단언컨대 없습니다. 온 국민이 다 들어서 알고 있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이거는 불변하는 진리인데 이상하게도 본인이 투자를 할 때는 이 기본적인 걸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로우 리스크, 하이 리턴의 상품을 원하게 되죠. 본인 돈 앞에서는 이성을 완전 놔버리고 탐욕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투자 상품을 비교할 때 다만 0.1%라도 수익을 더 주는 상품이 있다면 거기에는 반드시 그에 해당하는 리스크가 함께 딸려온다는 걸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가끔 뉴스에 보면 안정적이라고 원금이 보장된다고 알고 투자했다는 상품에 원금 손실로 투자자가 손해를 봤다는 뉴스를 접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대표적인 예로 작년에 크게 이슈가 됐던 독일 국채금리를 기초자산으로 한 DLS 상품이었죠. 여기서 꿀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내가 투자 상품을 잘 모른다 하면 영어 이름으로 만들어진 상품을 일단 가입하지 마세요. 그리고 영어로 이름이 지어져 있으면 더 유심히 살펴보셔야 됩니다. DLS는 번역하면 파생결합 증권이라는 상품이죠. 그 당시 판매됐던 이 상품이 약간은 상품별로 구조나 만기가 달랐을 수는 있겠지만 기초자산인 독일 10년 만기 국채의 금리가 마이너스 0.2% 이상이 유지가 되면 연환산 4% 정도의 수익률을 주고 그 이하로 내려가기 시작하면서 손실이 시작이 돼서 마이너스 0.7% 아래로 내려가면 원금이 제로가 될 수 있는 정말 무시무시한 상품이었습니다. 근데 판매됐던 2018년 당시에는 독일 국채 10년물의 금리가 0.3% 수준이었고 만기인 2019년에는 마이너스 0.7%까지 국채 금리가 빠졌었죠. 결과적으로 상품 만기별로 손실액은 달랐지만 대부분 큰 폭의 원금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이런 상품이 독일이 망하지만 않으면 수익이 난다라는 화법으로 판매가 되었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정말 이런 식으로 판매가 됐다면 일단 판매한 측의 잘못이 엄청 크죠. 우선 판매 직원들이 이 상품의 위험을 제대로 몰랐다면 투자 설명서 한 번도 제대로 안 읽어보고 판매를 한 거니까 당연히 잘못입니다. 근데 이걸 매입을 했던 투자자들도 본인 돈, 그것도 거액이 들어가는 상품에 사인을 하면서 투자 설명서 한 번을 읽어보지 않았던 거죠. 은행 직원 말만 믿고 사인을 했다라고 하는 건 제 생각에는 솔직히 본인의 탐욕을 감추기 위한 핑계라는 생각밖에는 안 들어요. 안전하면서 높은 투자 수익이라는 그 유혹 앞에서 그냥 이성을 놓고 탐욕이 앞선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이런 위험에 노출된 DLS라는 상품에 가입을 하면서 위험 내역에 대해서 설명서에 기재해 놓지 않는 경우는 없습니다. 2018년 당시에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1.5%였어요. 그런 기준금리 대비해서 거의 3배에 해당하는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상품인데 그러면서 위험은 거의 없는 수준이다? 이 말을 듣자마자 이성적인 투자자라면 그리고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는 기본적인 투자 원칙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판매자 말을 믿을 게 아니라 그 해당 투자 설명서를 꼼꼼히 읽어보면서 이렇게나 더 높은 수익을 주는 상품의 리스크는 뭘까를 확인을 하셨어야 되는 거죠. 원금이 이렇게 손실을 볼 수 있다는 리스크를 명확하게 인지했다면 이렇게까지 많은 사람이 큰 금액을 투자하지는 않았을 거고요. 명확하게 위험을 인지하고 만약에 투자를 한 거라고 한다면 그 손실은 당연히 투자자의 몫인 거죠. 자, 이렇게 말씀드리면 누가 투자 설명서를 읽고 투자를 하냐? 라고 반문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분은 이미 본인의 돈을 잃을 준비가 완전히 끝난 상태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안전하면서 투자 수익률이 높은 상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 절대로 원금을 잃지 않는 투자를 해야 됩니다. 또다시 밥 먹으면 배가 부르다는 말로 들리시겠지만 이건 제가 한 말이 아니고 세계에서 제일로 투자 잘한다는 사람 중에 한 명인 워렌 버핏이 한 말이에요. 그분의 투자 원칙이 첫 번째는 원금을 보존해야 한다. 두 번째는 첫 번째 원칙을 지켜야 한다입니다. 결국에는 절대로 본전을 잃지 말란 얘기죠. 워렌 버핏이라는 세계적인 투자자의 연평균 수익률이 얼마 정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100%? 200%? 누적해서 평균에 보면은 연평균으로 20%가 채 안 됩니다. 20%? 그거밖에 안 된다고?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이분의 투자회사인 버크셔 해더웨이의 투자기간 50년 이상의 기간 동안 연평균 수익률이 20%가 채 안 됩니다. 근데 이 20%라는 수익률이 원금 100만 원이 50년간 연 20%로 굴러가면 91억 원이 되고요. 1억이 원금이었다면 9천억 원이 넘는 돈이 되는 겁니다. 원금을 절대 잃지 말라고 해서 그냥 정기예금에만 투자하셔야 된다는 말로 받아들이시면 안 되고요. 단기간에 큰 수익을 얻고 싶다는 탐욕을 좀 누르고 기대 수익률이 낮더라도 꾸준하게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고 투자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투자할 자금이 생겼다고 해서 무턱대고 그냥 누구 다른 사람 말만 듣고 분위기에 휩쓸려서 저거 좋대, 저거 하면 대박이래 이런 걸 쫓아다니다가는 큰 수익을 얻을 확률보다는 큰 돈을 잃게 될 확률이 훨씬 크다는 거죠. 대표적으로는 비트코인이나 최근에 상장된 카카오 게임즈 같은 종목이 있겠죠. 물론 거기서도 돈을 버는 사람은 분명히 있겠지만 그게 내가 된다라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정리해드리면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이건 내 돈에도 예외 없이 적용이 된다. 그러니까 한 방에 큰 수익을 노려서 대박을 쫓지 말고 수익률이 조금 낮더라도 장기적으로 원금을 잃지 않는 투자 방법을 찾아서 투자를 해야 된다 라는 거죠. 오늘 여기까지고요. 오늘 내용이 조금이라도 생계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